안녕하세요. 장준호의 명리 산책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 저번 시간에는 임철초 선생님이 본인의 사주를 적천수 천미에 올렸던 것을 살펴보았죠. 그래서 그 적천수 천미에 임철초 선생님이 자기와 연지, 사화와 축토만 바뀌었을 적에 이렇게 사주가 확 달라진다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확 달라진 사주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장이 합관유살격이라는 장입니다. 그래서 관살 혼잡이 되었을 적에 관도 못 쓰고 살도 못 쓰고 어정쩡한 관계가 되어서 이걸 못 쓰게 될 적에 오히려 하나를 잡아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관을 잡는 거죠. 합관해서 살만 남긴 다음에 그 살을 써서 출세를 했다, 격을 이루었다라는 표현의 장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임철초 선생님의 사주는 이 부분만 축토가 아니라 사화였죠. 그래서 임철초 선생님이 표현하기를 개수가 남방의 화 위에 앉아서 절지에 앉은 것 같으니 이 개수가 무게합해서 합화를 했다. 화. 완전히 화했다. 그러니까 아예 화로 변해버렸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표현을 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대운도 똑같고 본인 월일시도 똑같습니다. 단지 임철초 선생님과는 축토와 사화만 달라졌을 뿐입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느껴보십시오. 축토가 있고 진토가 있고 이 우화가 두 개가 막 끌어오르는 이런 상황에서 축토와 진토가 어떤 역할을 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네, 또 한 문입니다. 네, 차조, 화장, 하천, 왕지, 극이. 이 명조는 장하천에 태어난 화이다. 그 화가 왕하고 극에 달하였다. 무게합 이 화위기. 무게합은 하나 화하지는 않는다. 그걸 기한다. 싫어한다. 환희 임수 통근 신고. 또한 임수는 자기의 신고 즉 진토에 근거하고 있는 것을 기뻐한다. 갱묘 연지 좌축. 또한 묘한 것은 연지에 좌한 것이 축이다. 그러니까 축토 위에 앉았다라고 하는 거죠. 조기 회화 양금이 축수. 화를 충분히 품어 안고 금을 생하며 수를 저장하기에 충분하다. 즉 개수 잉득근. 즉 개수 잉득근 수합이 불화야. 즉 개수는 근을 얻은 것과 같고 비록 합은 하였으나 화하지는 않는 것이다. 네. 불화 반희 기합. 즉 불항 호임수이. 화하지 아니하고 그 합을 기뻐하지 않는 것은 즉 임수에 항거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 을묘갑이 눈에 시 그러니까 을묘갑이 눈에는 극토위수. 토를 극하고, 그러니까 을목과 갑목이 묘목들이 토를 극하고 수를 지켜낸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이때 운정직상. 그 운이 청운이 수직 상승하는 운이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개축은 이 개축운에 이르러 유금당이 천주목. 금당을 거쳐 주목으로 청거되었다. 벼슬이 올라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급, 임자운,
유, 치중이, 리, 황당. 임자운에 이르러 미칠 급이니까요. 유, 치중, 치중을 거쳐 리, 밟을립니다. 그래서 황당을 밟았다. 황당에 들어섰다. 그러니까 황당이라는 계급으로 승진을 했다라는 표현입니다. 명리유여야. 이러한 명리, 이 이치가 매우 유여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 임철초 선생님의 평가입니다. 이걸 한번 바꿔서 돌려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임철초 선생님과는 사화가 축토로 바뀌었을 겁니다. 글자 하나만 바뀐 형태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강조하고 있는 게 이 개수가 축토에 근거하고 있으니 그러니 무게합화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임철초 선생님은 본인 거는 무게합화에서 오히려 이 임수와 진토를 눌러대고 있다. 그러니까 화가 되어서 화생토에서 오히려 이 살을 힘들게 만들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축토가 개수를 지원하고 있고 능이 금도 생할 수 있고 수도 저장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수가 합은 했으나 화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이 관살의 기운이 유여하다. 그래서 명리가 남게 된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운 또한 같이 임철초 선생님과 다름이 없습니다. 정사대운, 병진대운, 을묘대운, 갑인대운, 개축대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또 한 번 말하는 것이 이 목들이 오히려 축토를 극해서 위수, 이 수들을 오히려 지켜냈다. 그래서 이 관살, 그러니까 본인의 관직들을 지켜낼 수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사주를 잘 살펴보도록 하죠. 이 임철초 선생님은 축토가 아닌 사화입니다. 조상 쪽에서도 그러니까 조상, 아버지, 본인, 자식 이런 순서로 가죠. 그러니까 조상 쪽에서 4, 5, 5 그러니까 이 사중경금으로는 재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쪽과 확연히 다른 것은 5화, 5화가 이렇게 화가 치열한 이 상황에 축토가 진토가 두 개의 화를 잡아먹는 귀신들이 양쪽에 포진되어 있다는 거죠. 5월에 5화니까 이 축토와 진토가 같이 있다 하더라도 5월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월이라는 것은 매우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이 5월에는 축토가 오히려 5화를 막 빨아들인다 할지라도 5화 또한 여름이니까 이 축토가 빨아들이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온도 조절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화가 치열한 상태에 에어컨 들어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진토, 축토가 이 열기들을 가라앉혀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열기를 가라앉혀주니까 이 열기가 축토, 진토, 무토 이쪽으로 다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러면은 이때 개수와 임수, 즉 개수는 무게합을 했고 임수 쪽을 바라보면 임수가 이 화의 치열함 때문에 말라가지 않는다. 이걸 잘 지켜낼 수 있다. 반대로 또 얘기하는 것이 이 토들이 많아졌으니 토국수를 걱정해야 하는데 이때 을묘대운과 갑인대운에 오히려 이 토극을 극토하고 위수를 했다. 수를 지켜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청운이 직상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그 청운의 꿈을 바로 올려서 직상이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수직 상승을 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아마 이때 문서를 받았을 겁니다. 임철초 선생님도 을묘대운에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다고 그랬죠. 아마 같은 내용일 겁니다. 이때 임명장이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철초 선생님도 을묘대운에 자기도 임명장을 받고 싶어서 뭔가 가산을 쓰기 시작했을 거다. 부모님 또한 자기 아들을 위해서 이 재산을 아끼지 않고 상류사회와 교류를 시키고 그러는 동안에 가세가 기울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는 축토가 즉 할아버지의 위치에서 이미 한 자리 했을 거라고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위치에서
내 손자를 끌어올릴 수 있다. 이런 조상의 덕을 본 거죠. 그래서 을묘대운의 수직 상승을 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만은 실제로 을묘대운과 갑인대운이 그렇게 편안한 대운은 아니었을 겁니다. 임명장은 받았으되 이게 수직 상승을 할 정도로 이 정도로 뭐 엄청난 이 신분 상승을 이루어냈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다만 임철초 선생님의 모습과 비교할 적에 본인이 보기에는 을묘대운과 갑인대운의 본인은 완전히 내려앉았는데 이 사람은 내려앉지 않고 계속 승승장구하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임철초 선생님 입장에서는 승승장구죠. 본인 입장에서 이때가 그렇게 만만한 대운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목화의 기운이 목화가 커지기 때문에 수의 기운이 빨려가는 것에 대한 걱정을 좀 해야 됩니다. 물론 축토와 진토가 받쳐주니까 그걸 견뎌낼 수 있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을묘대운, 갑인대운이 뭐 엘리베이터 타고 신분 수직 상승을 이뤄낸 이런 운보다는 오히려 이때 문서를 막 받아들이는 본인의 역량을 키우는, 그러니까 뭐 관직에 들어가서도 실무 경험을 쌓아서 인맥을 넓히고 자기의 이 입지를 단단히 하는 그런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문 중에서도 나왔죠. 개축대운에 한번 볼까요? 본문에서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네, 개축대운에 유금당이 천주목, 금당을 거쳐 주목에 이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급임자운에 이르러 치중에 이르러 황당에 들어섰다. 그러니까 정부 요직에 들어섰다라는 표현을 얘기하는 겁니다. 개축대운과 임자대운에 이 중요 요직에, 정부 중요 요직에 들어갔다라는 표현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제일 좋은 운은 개축대운과 임자대운입니다. 이때 개축대운과 임자대운이 좋은 이유는,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축토와 진토가 이미 오화를 잘 커버를 했기 때문이죠. 임철초 선생님은 이쪽이 사화였습니다. 그래서 온통 화의 모습입니다. 무토 또한 이 건조한 산, 그러니까 화를 오히려 도와주는 이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이때 임자대운에 와서 오히려 좌우충을, 왕자충발을 걱정해야 되지만 이 사주는 이미 축토와 진토가 오화를 어느 정도 갈무리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내성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축대운이 와도 임자대운이 와도 오화를 건드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히려 관이 커지기 때문에, 개수라는 관이 커지죠. 그리고 임수라는 관이 축과 자와 이 두 개의 지지의 근의 힘을 얻어서, 그래서 이 관살들이 힘을 받게 된다. 그래서 새로운 관직을 받게 되고 혹은 겸직도 가능하고 이러한 형태.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본인이 무슨 직을 하면서도 나가서 관직을 새로 받아서 갔다 와라, 뭐 암행어사라도 갔다 와라, 뭐 이런 형태의 겸직을 하는 이런 모습도 다 가능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사주가 임철초 선생님과 단지 그릇 하나만, 이 글자 하나만 달랐을 뿐인데 그릇 자체가 달라지는 이런 모습입니다. 임철초 선생님이 저번 그 본문 내용에 지지에서도 돕지 않고 시간도 맞지 않았다,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지지에서 사화가 아닌 축토, 즉 화를 가라앉혀 주었더라면 본인의 그릇이 달라졌을 텐데 라는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주가 임철초 선생님과 다른 부분, 그래서 이 내용이 합관, 유살, 관을 합하고 살을 남겨서 이 살을 어떻게 잘 활용을 했는지, 그래서 관직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갔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저번 시간에 이어 이 임철초 선생님과 비슷한 사주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 합관 유살이 어떤 모습인지를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강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